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빚진 6천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납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니는 KF-21을 구매하지 않을 것처럼 굴며 한국의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인니가 태도를 바꿔 한국으로 기술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현재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올 4월 열린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 공동개발에 지속 참여한다는 걸 상호 확인했다며 인니의 참여를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다만 인니가 참여하기 전에 제6차 실무 협의를 통해 미납 분담금과 기술진 복귀 등에 대한 협의가 먼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인니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인도네시아 현지의 자연재해 등으로 회의가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KF-X 사업의 기술진을 먼저 복귀시키기로 했다며 KF-21에서 발을 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우리 국민들은 격분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치졸한 협작질로 인해 우리를 기만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번 인니가 KF-21 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것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인니의 기술진을 먼저 받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기술을 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니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와 앞으로 한국이 인니와의 계약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이 현명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KF-21 개발은 시제 2호기와 항공기 구조 강도 확인을 위한 정적 시제기가 출고돼 지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 초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2015년을 기준으로 무려 6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지지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라팔 구매 계약을 맺었던 인니가 갑자기 기술진을 한국으로 급파했다는 것만 봐도 그동안 인니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은 모두 쇼였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는 KF-21에 관심이 없다던 인니가 사실 그 누구보다 KF-21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론은 싸늘한데요. 지금까지 인니가 저지른 짓이 너무나 파렴치하고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KF-X 사업에서 일어났습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KF-X 사업은 개발비만 8조가 넘는 초대형 국방사업이며 아직도 시제기 출고 이후 여러 테스트를 남겨둔 장기 사업입니다. 게다가 양산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개발비와 맞먹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사업을 구상하며 파트너를 물색했는데 자국의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는 인도네시아가 우리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준다던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만드는 일에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그 액수도 어마어마한데요. 인도네시아는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KF-X 사업비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분납하기로 했었지만 그중 2천억만을 납부하고 지급을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밀린 분담금의 액수만 6천억이 넘는데요. 그러므로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받아가려면 이 6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채무를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히려 한국이 KF-X 사업을 핵심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을 이용해 밀린 채무를 탕감받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빠지면 KF-X가 자초될 수 있으니 분담금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만약 분담금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인도네시아 현지의 KF-21 생산 공장과 6천억 상당의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6천억을 빚진 주제에 6천억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도 황당하지만 돈도 주지 않으면서 공장을 지어달라는 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신나간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인도네시아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낌없이 주는 호구로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막장 행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돈도 내지 않고 우리 기술을 배워가려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을 귀국시키면서 한국 정부에 협박을 가하고 KF-X를 공동 개발하는 대신 유로파이터를 사겠다며 연일 대한민국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이터가 비싼 가격과 말도 안 되는 유지비로 인해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세계적인 강국들조차 운용을 포기한 장식용 전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도발을 가격을 깎아내리려는 협상 전술로 생각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만큼 인니의 행동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였기 때문인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4.5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입니다. 1994년 초도 비행에 성공해 2003년 처음 배치되기 시작한 이 전투기는 유럽의 모든 전투기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야심찬 목적으로 진행된 거대 프로젝트인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강국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 간 의견 차이로 프랑스가 이탈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국가가 부재했기에 각종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라팔 전투기보다 자체 중량은 큰데 적재 중량과 연료 탑재량은 오히려 낮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제공 전투기라는 목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대지무장을 장착하는 데 필요한 하드 포인트의 숫자와 배치가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당 가격과 유지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쌌습니다. 2020년 초경 유로파이터 트렌치 4의 가격은 대당 2,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대당 800억 원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인데요. 그런데 유지비는 더 충격적입니다.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유지비는 무려 8만 유로를 넘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1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유지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F-35가 시간당 3만 6천 달러인데 이보다 3배가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내구성과 신뢰성까지 형편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평균적인 운영 한계는 8,000에서 1만 시간 정도로 그 이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로파이터는 그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6,000시간 이상은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이후 발견된 불량으로 인해 다시 4,000시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투기가 아니라 그냥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조차 도입 수량을 줄이거나 이 기체를 도입한 일부 국가는 유로파이터를 조기 퇴역시켰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이 도입분을 그냥 포기하면 안 그래도 비싼 단가가 또 상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포기한 물량만큼을 수출로 메꾸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 돈 먹는 하마를 사려는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의외의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레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오스트리아산 중고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이없는 게 인니가 밝힌 이때가 KF-X에 재합류하기로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 관계자들이 이를 가격 협상을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스트리아가 내놓은 유로파이터는 문제가 아주 많기로 소문난 기체였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는 뇌물을 받고 중요한 부품을 빼먹은 채 운영하던 막장 중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도입 가격, 부품 업그레이드 비용과 부수 장비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더 조사해보니 새로 전투기 15대를 사는 게 가지고 있는 유로파이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 정도라는 결론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인니는 이런 폐물을 사들인다며 KF-21 보라매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엄포가 한국에게 먹힐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니가 지난 6월 계약을 한 라팔도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애당초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사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라팔의 대당 가격은 2010년대를 기준으로 2억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이 금액은 유로파이터보다 조금 싼 정도로 KF-21 2대의 값이 넘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비교하자면 대량 생산으로 단가가 낮아진 F-35 2대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니가 진행하는 전투기는 성능은 훨씬 떨어지는데 가격은 훨씬 비싼 무기인 겁니다. 2015년 4월 카타르가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수량과 같은 36대 라팔을 구매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67억 유로에 달하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9조가 넘습니다. KF-X 사업의 전체 개발비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니가 이 돈을 정말 낼 수 있었다면 KF-21 분담금을 내지 못해 행패를 부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인니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은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단가 후려치기를 시도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결국 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돈은 돈대로 지급했으면서 기술 습득은 하지 못한 채 우리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정보 관계자들과 방산 관계자들의 혼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니가 한국 흔들기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며 국내 언론의 비판과 국민들의 분노를 견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인니 참여에 따라 보람의 대당 단가는 100억씩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50대의 수출 실적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50대라는 대량 수출 실적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보라매를 구매할 때 더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나 다른 제3국을 선택해 진행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투기는 마트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니는 그전과는 다른 위치에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 더 이상 인니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압박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입니다. 인니가 믿긴 하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